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 제 시간입니다. 나는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주제로 몇 번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그 안에서도 정부 지원 사업과 좀비 기업. 이게 딱 제목만 들어도 좀 불안불안하시죠? 저 인간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서 또 이런 주제를 갖고 나왔나 싶을 텐데요. 제가 최근에 좀 너무 얌전하긴 했어요. 좀 심심하시대요. 구독자분들께서 가끔 이제 저를 보면서 옛날에 그 뼈 때리는 영상이 그립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예전만큼 그렇게 뭐 심하게 막 까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한창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뭐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봐야 되지만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 분들도 앞으로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코너를 구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바닥에서부터 좀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창업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뭔가 이게 좀 저 스스로도 되게 열을 많이 냈었지만은 뭔가 이 바닥에 창업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고 상담이라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뭔가 좀 근본적인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 이게 뭐 그렇다고 막 여러분 기분을 나쁘게 한다거나 막 이렇게 막 질타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설사 그런 상황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늘 그렇듯이 만화 한번 보시죠. 자, 경태하고 영수가 있습니다. 모두 창업 2년차 된 회사의 사장님들이고요. 둘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둘 다 선정이 되면서 이제 그 네트워킹 자리에서 만나서 되게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이도 동갑이고 죽도 잘 맞아가지고 성향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이가 됐는데 근데 이제 둘의 이제 사이가 그 어떤 상황이 회사의 상황이 예비 창업 패키지가 끝난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경태는 다행히 이번에도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돼서 올 한 해도 또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반대로 영수는 역시 냈지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경태라는 친구한테 축하해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축하를 하고 있지만 뭐 그거를 막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는 이제 그 본인이 안 된 거에 대한 그 답답함,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막막함 그런 것들이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태라는 친구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된 이후에 멘토를 잘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라는 대로 잘 해가지고 뭔가 좀 외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시제품에 대한 모습도 되게 멋있게 나왔고 비즈니스 모델도 되게 열심히 보여가지고 어쨌든 그런 이제 가치들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초기 창업 패키지로 된 거고요. 영수라는 친구는 오히려 그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아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긴 했지만은 좀 더 가능하면 빨리 좀 매출을 내서 좀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8개월 안에 그게 다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매출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긴 했지만 회사를 유지하기는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태가 물어보는 거죠.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어? 이거 예비 창업 패키지 할 때도 되게 열심히 고민하는 건 봤는데 매출 생각보다 안 나온다며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영수라는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는데 이제 지원 사업도 없고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경태란 친구가 야, 그러니까 그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 좀 달라요. 정 안 되면 컨설팅이라도 좀 받아봐. 이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뭔가 좀 내 사업 계획서를 좀 잘 고치고 보여주는 법만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 번은 사실 이거 정부 지원사 받는 거 그렇게 안 어려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수란 친구는 딱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까지 받고 나서 그거를 하면서 사실 좀 지친 것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려고 하고 있고 너는 근데 사업 자체는 어떻게 돼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난 일단 뭐 초창기 됐으니까 그거 하면서 또 뭐 월급도 나가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년에 투자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영수라는 친구는 여전히 근근히 살고 있어요. 뭐 지원 사업도 못 받고 있고 여전히 근근히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해보고 고객 대응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 바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슬슬 우리 회사를 알아주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회사에 좀 관심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또 접근을 해와서 한번 만나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경태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돼 있냐? 지원 사업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디딤돌인데 디딤돌은 R&D 지원 사업이니까 그냥 지원 사업 받아서 시제품 만든 것만으로는 회사의 미래가 나오질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도 당연히 이제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매출이라는 걸 이제부터 내보려고 해야 되는데 매출을 내려면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비용도 없어.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는데 사람 고용할 비용도 없어. 시제품은 만들어가지고 고도화는 시켰는데 양산은 안 돼 있어가지고 출시도 안 돼.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인데 그것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몇 달 뒤에 되는 거고. 그럼 당장 몇 달 동안 줘야 될 직원도 월급도 없고. 뭐 이런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시나리오 중에 이제 가장 좀 의도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한쪽은 지원 사업에만 의존하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이제 자립하지 못하고, 그냥 좀비 기업 같은 그런 이제 숨만 쉬는, 진짜 존재만 하는 기업으로 숨만 가까스로는 쉬는 기업으로 전락을 한 거고, 한쪽은 반대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뭐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해서 크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조금씩 회사의 가치를 살려가는 그런 사례들을 만들었죠. 물론 이 반대의 사례도 있어요. 이 반대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뭐 지원 사업 받아서 잘 성장해서 투자도 받고 쫙쫙 가는 기업도 있고, 또 열심히 혼자서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좀 그 제대로 된 뭔가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되는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앞서 얘기한 사례들을 보면은 경태와 같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체의 50% 이상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오히려 영수와 같은 사례들이, 영수 대표와 같은 사례들이 생각보다 꽤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 지나 보면은 오히려 1, 2년 전에 고생을 그렇게 센 고생을 하고 지원 사업도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던 그런 애들이 어떻게든 명막을 유지하고 살다가 지원 사업을 오히려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거랑 같이 팁스 같은 과제도 돼가지고 이렇게 쭉쭉 가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지원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원 사업을 너무 지원 사업에만 목매고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 좀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실제로 제가 그 예전에 한번 엄청나게 까댔던 그 영상도 하나 있었죠. 그것도 한번 뭐 기억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원 사업 받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진실을 말씀드리면 나쁜 일은 아니죠. 심지어 저조차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디딤돌 같은 사업이 나왔을 때 저한테 이제 상담으로는 많은 이제 학생들이나 제자들은 제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있고, 거기에 제가 뭐 사업 계획서를 막 첨삭까지는 해주지 않지만 많은 부분들의 어떤 방향성을 잡거나 뭔가 좀 더 그 사람의 아이템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계속 키워줘서 그래도 좀 좋은 사업 계획서가 나와서 선정 확률이 높아지도록 그 도와주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로 선정된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예창패나 초창패나 아니면 창도패 같은 이런 지원 사업들이 결국에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빼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제가 뭐 국민의 세금 그러지만 원래부터 그 예산 자체는 그런 용도로 쓰라고 나온 거죠. 아니,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온당하게 쓰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될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든 사업을 할 때 돈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되고 그럴 만한 역량이 있고 그럴 만한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절대 죄악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그래도 사업은 내 돈으로 해야지 이렇게 계속 처음부터 남의 돈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한테 돈을 받으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해서 5천만 원을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 정부 지원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 받으면 5천만 원도 합쳐가지고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많은 걸 준비할 수 있겠죠. 돈 때문에 못했던 시도를 또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지원 사업을 받는다는 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더 내가 기존에 생각만 하고 못 해봤던 그런 가능성들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창업 지원 사업 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창업 지원 자금 잘 받아서 사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원 자금을 자꾸 받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 이 만화에는 이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5천만 원 지원 사업 받는 거보다
5천만 원 매출 내는 게 훨씬 더 어려운데 이 당연한 논리들을 그 사람들이 까먹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5천만 원 지원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 지원 사업 또 받고 또 받고 뭐 창도 패고 뭐건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매출 쭉쭉 나올 거라고 굳게 믿는 거죠. 근데 지원 사업은 서류 가지고 평가위원들한테 평가받는 거고 매출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생각보다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대표들이 사업 계획서에 쓴 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사업 계획서 나와 있는 거 이거 딱 놓고 여러분 결과 나온 거 딱 보면 두 개가 매칭이 되냐는 거죠. 제가 농담 하나 안 붙이고 그거 정말 사업 계획서 있는 거 한 글자 한 글자 갖다 놓고 여러분 뭐 나중에 결과 보고서 낸 거 이렇게 갖다 놓고 한 글자 대조시켜 보면은요 아마 장담하는데 50% 이상을 다 까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거 계획이라서 어차피 안 맞아요. 예. 거기 적어 놓잖아요. 2022년도 매출 뭐 5억 원 예상. 5억 원 버냔 말이지. 당신들 못 벌어 그거 내가 장담하는데. 그냥 적는 거잖아요.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내년에 5억 원이라고 적은 그 매출을 안 올려도 상관없어요. 사업은 어차피 예측 불허인 거고 운도 따라야 되는 거고 계획은 계획일 뿐이니까. 근데 적어도 내년도에 5억은 안 돼도 5천만 원이라도 매출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진짜 끊임없이 고민하라고 치열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1,000만 원을 간신히 벌 수 있고 그 1,000만 원을 바탕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려고 별생 지랄을 다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창업도약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연계가 내가지고 하면은 1억 원, 7천만 원 사업 계획서만 잘 쓰고 거기에다가 컨설턴트 한번 딱 붙여가지고 내면은 그거 받는 거는 어떻게든 더 받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지원 사업 받는 거에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돈을 받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돈을 버는 방법을 익히질 못해. 그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어렵네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안 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창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하고 나서 이제 이거 해보니까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제 피보팅을 해가지고 다르게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 정도 학습이라도 되면 다행인 건데요. 그 지원 자기 아이템을 끝끝내 잡고 있으면서 계속 지원 사업만 내면서 연명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어렵다 그러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그런 얘기하죠. 아니 매출 내는 거 쉽냐? 처음부터 매출 내는 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사업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6개월 안에 매출 내는 사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정말 유의미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온 그런 매출 내는 사람도 많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첫 해부터 매출을 내진 않아도 뭔가 내가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에 여기까지 가려면은 이 정도까지 가야 되라고 해서 자립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이 기업의 본질이라는 게 어디까지는 영리 활동인데 이 지원 사업에 목매는 사람들은 보면은 늘 남이 도움을 주는데 익숙해지고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한두 번 아무것도 모를 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게 지원 사업 낼 때마다 컨설팅 받고 상담 받고 해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연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되고 회사 기업의 어떤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뭐 창업 뭐 초기 창업 패키지 됐다라고 해서 뭐 이거 개발하려고 온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디딤돌 돼서 이거 개발하려고 온다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은 생각보다 방향성도 되게 엄한데 잡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즉 뭐냐면은 이게 정말로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서 이 결과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원 사업을 받아놓고 여기에다 이렇게 썼으니까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 만들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지. 예. 그건 그냥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죠. 그게 문제는 뭐냐? 그런 분들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뭐 제 몸은 하나고 뭐 저는 이제 컨설팅은 하진 않는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요원한 일이고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걸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본인 사업이니까 본인 스스로가 좀 깨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의존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워요. 예. 컨설턴트에 의존하고 멘토에 의존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의존하고 이거저거 다 의존하면 당신이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어떤 독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슬슬 정부 지원 사업에 계속 의존하다 보면 좀비 기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또 이 얘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좀비 기업. 아마 이거 제가 오늘 이거 강의하면서 이 제목 보면서 되게 긴장하신 분들이 아씨 이거 괜히 나도 욕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디딤돌 지원 사업을 받아서 창업 도약 패키지로 넘어가는 그런 전형적인 테크트리를 타는 기업들 중에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좀비 기업이 아닙니다. 매출이 나지 않았다고 좀비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매출이 나면 좋겠지. 그렇지만은 뭔가 정부 지원 사업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 회사가 목표하고 있는 바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든 계속 사업의 가치를 끌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다만 사업의 아이템의 특성상 당장 결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대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다음을 위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신뢰죠. 실제로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 코스닥 상장을 하기 전에 한 20개 정도의 아이템을 계속 냈다가 말아먹었고 그 20개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정부 지원 사업에 R&D를 받아가지고 충당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 회사가 좀비 기업이 되지 않은 거는 한 20개 정도는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한 3, 40개 정도를 열심히 만들어서 계속 판매를 했었고 조금씩은 매출을 내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했고 그걸 통해서 직원들을 계속 먹여 살리면서 투자를 열심히 받으면서 어쨌든 계속 회사를 키워갖고 결국에 코스닥까지 이어갔거든요. 그런 기업들한테 뭐 저 회사가 뭐 정부 지원 사업 통해서 나라 돈을 뭐 몇 억을 말아먹었으니 좀비 기업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좀비라는 말을 쓰는 거는 말 그대로 숨도 안 쉬는 시체 같은 기업이라 이거예요. 존재만 하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에 의존한다고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좀비 기업인 기업과 좀비 기업이 아닌 기업의 차이는 뭐냐?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받냐 덜 받냐의 문제가 아니고 버티는 기업과 연명하는 기업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둥바둥 버티면서 회사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도 있지만 어떤 데는 연명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사업 계획 썼을 때 티가 나요. 아,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건 여기까지만 쓴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발표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작전 짜는 애들이 거의 다 연명을 하는 거죠. 왜? 다음을 생각하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만약에 우리 회사의 마일스톤이잖아요. 올해는 예창패, 내년엔 초창패, 후년엔 디딤돌, 그 다음에 창도패, 그 사이에 뭐 투자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회사에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보면은 막 그런 그 환상을 갖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보면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막 투자를 받아가지고 쫙쫙 성장해서 바로 엑시트해버리는 매출 하나 없이도 기술 가치를 인정받아서 딥마인드 같은 회사. 딥마인드 같은 회사가 그 스탠포드의 굉장히 그 AI 분야의 그 딥러닝의 전문 교수가 실제로 나와가지고 수많은 그 박사들과 함께 회사를 꾸려서 회사 가치를 높여서 뭐 특별한 뭐 매출 구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프로덕트 없이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제 구글로 인수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니들이 딥마인드냐 이거예요. 예. 맨날 엑시덱시 하는데 회사의 팀원들 한번 봐보세요. 그 안에 공학 박사 몇 명이나 있고 진짜 연구 역량 갖고 있는 그 인력이 몇 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맨날 엑시트 한다는 회사들 실제로 들춰보면은 특허 한 두세 개 갖고 있고 그 두세 개도 실제로 보면은 권리성 제대로 보장 안 되는 거 되게 많고 그 안에 기술 인력이라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대표자는 그쪽 분야에 뭐 하고 있는 사람이고 밑에 운 좋으면 박사 한 명 아니면 석사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 몇 명 있고 이게 다예요. 그런 기업들이 과연 실리콘밸리에서 막 우리 실리콘밸리에 있으면 대박 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이 달라요, 걔네들이랑.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기술 스타트업을 한다는 그런 기업들은요, 대부분 2년 안에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가치를 입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성장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예외를 벗어나는 몇몇 기업들이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그 예외를 벗어나는 기업들을 보면은 이미
투자자들이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받거든요. VC들이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받고 이미 투자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기술 스타트업인데 2년이 지났는데 투자도 못 받고 있어요. 그거는 애초부터 글러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 시점이 되면은 정말로 매출이라도 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금 조달 방향이 남의 돈 쓰는 방향으로 마일스톤이 정립이 되면은 회사의 미래가 없다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회사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은 나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아이템이나 이게 시장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매출이 적어도 2, 3년 안에 나와야 돼요, 통상적으로. 제가 뭐 3년 동안 지원 사업 받으면서 연명을 해도 좀비 기업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대상에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2년 안에 매출 안 나오면 3년 뒤에도 안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얘기가 기분이 나쁘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 매출 내시면 돼요. 못 내면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 근데 어차피 평가 지원 사업도 평가 통해서 기업을 선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평가를 해서 된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니까, 그렇게 평가돼서 선정된 기업들은 뭐 예창패, 초창패, 디딤돌을 하건 뭐라건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 아무래도 현실적인 단계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자들이 분명히 적정한 수준의 과장을 하고 뻥을 치는데 문제는 그 적정한 수준의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어느 수준에서는 사실은 일정 부분은 그 걸고 넘어지기 힘든 부분도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대표의 도덕성부터 걸고 넘어지고 저 결과를 못 믿겠다고 걸고 넘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평가라고 하는 거는 대표가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맞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회사의 성과가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게 앞으로 갔을 때 시장성과 사업성이 어떻게 갈 것이고 저 사람이 여태까지 왔던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놈의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회사의 사업 계획서를 만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킨 다음에 R&D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서 꾸며진 사업 계획서와 발표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이 있죠.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게 경진 대회라는 게 한 번씩 두 번씩 하다 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돈 버는 데 익숙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익숙해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처음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도 안 돼가지고 막 계속 떨어지고 이러다가 초기 창업 패키지 막 간신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회사가 흐름을 타는 시기가 오거든요. 즉 뭐냐면 예창패되고 초창패되면서 거기에서 그거 한 걸로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경진대회 같은 데서 한 번 좀 두각을 내기 시작하면은 요게 한번 흐름을 타면은 각종 이제 기관들에서도 한번 검증이 된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 키워주려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막 하다가 슬슬 하다 보면은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막 해놔서 발표를 할 때도 진짜 몇 달 전에 그 대표가 아닌 거죠. 진짜 발표를 멋있게 해요. 되게 자신감 있게.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도록. 그럼 또 이제 상 받고, 그러면서 또 투자도 받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 실제로 보면은 제가 정말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사업같이 인정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지원 사업도 받고 투자도 막 얘기가 오가고 있는 그런 되게 잘하시는 그런 대표님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외부에 이제 열심히 그것도 뭐 마케팅이랑 마케팅이긴 한데 어쨌든 외부에 그냥 발표를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아 요새 좀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아 지금 정말 열심히 덕분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뭐 어떻게 바쁘게 사시는데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무슨 대회도 나갔고요. 어떤 사업도 준비하고 이거 어떤 프로그램에 합류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상도 받았고요. 어떤 데에서 얼마 받았고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 우리 회사가 이제 한 2년 됐잖아요. 뭐 아마 한 3년 차쯤 됐을 땐 그런 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바빠지기 때문에 뭐 그거를 그 뭐 이렇게 제가 뭐 말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또 회사의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올 한 해 동안 그럼 사업적으로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요, 이 양반이. 6개월 동안 이 짓만 한 거죠. 왜 재밌거든. 응? 그 전까지는
정말 사업 계획서를 막 써도 남들이 안 알아봐주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배우고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발표하는 법도 알게 되고 IR하는 법도 알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서 또 하다가 또 상 받으면은 또 그것도 또 이제 막 표창 받은 것처럼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업이 재밌어져야 되거든요. 네. 내가 가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남한테 뭔가를 받고 이게 아니고 사업이 재밌어져야 되거든요. 뭔가 계속 끊임없이 프로덕트를 만들고 시장에 출시를 하고 앱을 내밀고 사람들이 그 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피드백도 주고 안 좋은 얘기도 주고 악플도 달리고 대응을 하면서 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수익이 나오게 되고 수익 구조를 고민하게 되고 거기에서 뭔가 좀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필요한 구조를 짜야 되고 그 사업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엔간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는 데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디딤돌 지원 사업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사업 계획 써서 딱 한 다음에 인정받고 그것 통해서 1억 5천 받으면은 그게 마치 상금 받는 것처럼 그게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은 언제 하냐는 거지. 그런 기업들이 2년 안에 왜 매출이 안 나오는 거냐고요. 왜 매출이 안 나오겠어요. 이게 더 쉽거든. 1억 5천 매출 올리는 것보다 이게 더 쉽거든요. 그럼 실제로 간단한 거죠. 그 회사가 만약에 그 정도 된다 그러면 1억 5천 매출 받아야 되는 거, 내야 되는 거잖아요. 못 내거든요.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기업을 선발하는 것도 한계치가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대표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이 경우에 대표들이 나쁜 거냐 그러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만났던 제가 설마 제 제자들을 욕하겠습니까? 혼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정신줄 놓고 있거든, 이것들이. 내가 이 친구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의 본성이 착한 걸 아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바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정부 지원 사업에 목을 매겠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 하겠다고 나랑 파트너들을 모아서 그 파트너를 데리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적절한 대가를 주고 싶고 그걸 통해서 일단 아쉬운 대로 지원 사업이라도 받고 투자라도 받아가지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야 모티베이션도 되고 좋으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탓하겠어요. 근데도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잔소리를 해요. 왜?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 반복되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사업을 하는데 점점 등한시하게 되면은 좀비 기업이 되잖아요. 사람이 악해서 좀비 기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줄 놓다가 좀비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보면 우리 회사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창피할 땐 되게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회사 도와주는 사람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탓하겠어요.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줄 돈이 없거든. 그걸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떠나버린 다음에 스톱이 된 회사를 어떻게 살릴 거냐는 거지. 여러분이 평생 동안 그 지원 사업 받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봤자 2, 3년이 한계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사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좀비 기업이 됐다 그래서 대표들의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멍청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우 지원 사업 잘 들어오니까 내 사업 인정받고 잘 되나 보다 이렇게 넋놓고 있다 그냥 한 방에 막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잘못한 거지. 그렇게 되게끔 환경을 만들어줬잖아. 그냥 발표만 잘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면은 어쨌든 지원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평가 기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공짜로 모든 거를 쉽게 예비 창업 패키지 종이 쪽지 한 5페이지 적어가지고 5페이지 내외에서 한 10페이지 적어내면은 그거 보고 5천만 원을 덥석덥석 안겨주게 되니까 인생이 종이 5장 6장만 적으면 5천만 원이 나오는 걸로 착각을 하잖아. 예? 차라리 회사를 다니면서 200만 원 그 최저시급을 받아보면서 편의점 알바를 뛰어보면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 더 힘들고 전쟁터가 되는 건데, 예? 근데 종이 쪼가리 5페이지 쓰니까 5천만 원을 주니까 거기에 재미가 들린 거지. 아, 사업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재밌는 거구나. 그게 당신 돈들이 아니거든. 나라 돈이거든. 그 돈을 가지고 5천만 원을 버는 게 얼마나 처절한 일인지를 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사람은 착한데 그걸 안 해. 그럼 좀비 기업 되는 거지. 사람은 착한데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와, 오늘 생각보다 말 세게 하네요. 그러면
아니 그럼 매출을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멘토링 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지원 사업은 생각도 안 하시고 아 제가 이거 회사를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왜냐면은 거긴 또 기술 스타트업인데 진짜 골수 기술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대표님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 대표님께서는 매출을 지금 올린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조금 투입이 필요한 거니까 조금 더 사업에 전념하시고 오히려 매출 구조는 거기에 이렇게 좀 묻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매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 요 사례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창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라고 한다면은요 무슨 얘기냐 창업 자금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돈은 분명히 필요해요. 저도 이거 사업자 등록하면서 돈 꽤 썼어요. 개인 돈을 많이 썼고요, 저는. 그 돈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돈을 지원을 받건 아니면은 뭔가 정부 지원 사업이건 투자를 받건 그거에 대해서 탓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제 댓글에 가끔 보다 보니까 뭐 정부 지원 사업이 문제가 있고 심사위원들이 뭐 적폐라는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폐예요, 사실은. 아니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고 의지가 투철하고 그걸 통해서 남들과 똑같이 컴페티션을 해서 똑같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내 사업을 인정받아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거는 창업 자금 조달을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가 초창피 예창피 5천만 원 1억 원 그 사업의 가치를 여러분의 사업으로 두지를 말고 진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자립을 해서 진짜 당당한 하나의 기업으로 초창폐 예창폐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설 수 있는 기업으로 갈 수 있나 그걸 고민을 하세요. 그 고민이 세워지고 그렇게 회사의 가치가 만들어지면은 그때 그 이후에 여러분이 초창폐나 창도폐 같은 그런 지원 사업을 받게 됐을 때 훨씬 더 여러분의 사업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 없는 저도 답답하죠. 근데 저도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원래 창업의 정답은 없거든요. 처음에 막 좀비 기업처럼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다가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도 실제로 있고요. 근데 저는 그냥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 딱 들어가지고 이제 슬슬 나사 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예. 왜? 지금 예창폐 초창폐 되고 나서 한 서너 달 지났잖아요. 이제 슬슬 돈 들어와서 이제 쓸 때 됐고 이제 주변에 만나 보니까 그거 못 받은 사람들 막 죽어나고 있는데 나는 받았으니까 자신감도 있고 여기저기 막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나가 보니까 괜찮고 교육도 받아 보니까 다들 막 띄워주고 있고 아주 좋을 때지 그냥. 예. 한 4개월 지나면 이제 좀비 기업의 초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종이 쪼가리 7장 잘 적어가지고 초기 창업 패키지 7천만 원 받을 수 있고 종이 쪼가리 한 5장 내외 잘 적어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 5천만 원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거 공짜 아닙니다. 그거 니들 돈 아니라고요. 이 당연한 말을 좀 가슴속에 새겨두세요. 그걸 공짜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걸 남의 돈으로 사업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지원 사업에 익숙해진다는 거는 그 분위기에 익숙해진다는 거는 남의 돈을 받는데 좀 더 익숙해진다는 거고요. 그게 회사의 자금 조달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업을 하는 데는 하등에 도움이 될 것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 고민들을 좀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 시리즈로 타골 시리즈 한 몇 주간 좀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횟수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료 멤버십 회원들 위해서 이번 주말에는 꼭 유료 강좌 하나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